안녕하세요. 건강한 텃밭을 꿈꾸는 여러분. 1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텃밭을 보면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기분이 들죠. 많은 분들이 눈이 식물에게 좋은 이불이 되어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름다운 설경이 사실은 다가오는 봄 농사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무서운 함정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대부분의 텃밭 농부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 바로 겨울 눈을 텃밭에 그냥 쌓아두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눈 덮인 텃밭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전통적으로 눈은 풍년의 징조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적당량의 눈은 겨울 가뭄을 해소해주고 토양에 수분을 공급하며 갑작스러운 한파로부터 월동 작물의 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은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자연이 주는 보온 이불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현대의 텃밭 환경은 과거의 넓은 들판과는 다릅니다. 제한된 공간, 인위적으로 만든 두둑, 다양한 유기물, 멀칭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현대적인 텃밭 환경에서 폭설이나 오랜 기간 쌓여있는 눈은 더 이상 이불이 아닌 토양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족쇄가 어떻게 우리의 봄 농사를 망치는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토양의 물리적 압박과 다짐 현상입니다. 여러분, 눈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갓 내린 솜털 같은 눈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머금고 단단해지면서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제곱미터 면적에 30cm 높이로 눈이 쌓이면 그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가 지속적으로 텃밭의 흙을 짓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흙 입자 사이의 공극, 즉 흙이 숨을 쉬는 공간이 모두 찌그러져 버립니다. 식물 뿌리의 호흡과 미생물의 활동에 필수적인 이 공간이 사라지면서 토양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봄이 되어 이 흙을 갈아엎으려고 하면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애를 먹게 되고, 설령 갈아엎는다 해도 이미 파괴된 토양의 때알 구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뿌리 활착 불량과 양분 흡수 저하로 이어져 봄 농사의 시작부터 큰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토양 온도 상승 지연입니다. 봄 농사의 성패는 적절한 시기에 땅의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봄 작물 씨앗은 지온이 최소 섭씨 5도에서 10도 이상은 되어야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꺼운 눈이 텃밭을 이불처럼 덮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햇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흙까지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대한 반사판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한 눈이 녹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융해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눈이 없는 땅보다 눈 덮인 땅은 지온 상승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남들보다 일주일, 2주일 늦게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의 전체 생육 기간이 짧아지고 이는 결국 수확량 감소로 직결됩니다. 아름답게만 보였던 흰 눈이 사실은 봄을 가로막는 차가운 장벽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토양 속 산소 부족을 유발하여 유익한 미생물을 질식시킵니다. 건강한 토양 1g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만들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농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꾼들도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눈이 두껍게 쌓이고 특히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며 표면에 단단한 얼음층이 형성되면 대기 중의 산소가 토양 속으로 공급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는 마치 텃밭 전체에 거대한 비닐을 씌워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혐기성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유익한 호기성 미생물들은 죽거나 활동을 멈추고 대신 식물에 유해한 부패균이나 혐기성 미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봄이 되어 밭을 갈았을 때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겨울 동안 토양이 질식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봄 작물의 뿌리 질환 발생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급격한 해빙으로 인한 양분 유실입니다. 겨울 동안 쌓인 눈은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꺼번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 토양이 아직 얼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다짐 현상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녹은 눈은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물은 겨울 동안 우리가 뿌려둔 퇴비나 유기물 속에 포함된 귀중한 질소, 칼륨과 같은 수용성 양분들을 함께 씻어서 밭 밖으로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특히 경사진 텃밭의 경우 표토층 자체를 침식시켜 유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봄 농사를 위해 겨우내 정성껏 준비해둔 영양분들이 눈 녹은 물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셈이죠. 이는 비싼 비료와 퇴비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척박해진 땅에서 봄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월동 작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텃밭에 마늘, 양파, 시금치, 보리 등 겨울을 나는 작물들을 심어두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적당한 눈은 보온 효과를 주지만 폭설로 인해 눈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거운 눈의 무게는 작물의 잎이나 줄기를 짓눌러 부러뜨리거나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작물 주변에 얼음 덩어리가 생기면 식물 조직이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눈이 녹으면서 작물 잎 주변의 습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현상입니다. 높은 습도는 각종 곰팡이병, 예를 들어 잿빛 곰팡이병이나 노균병 등이 발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이불인 줄 알았던 눈이 오히려 작물을 병들게 하는 습한 온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덮어둔 부직포나 비닐을 걷었을 때 멀쩡할 줄 알았던 작물들이 노랗게 뜨거나 물러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겨울 동안의 과도한 눈과 습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해충들의 아늑한 겨울 은신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의 강추위가 해충들을 모두 얼려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리한 해충들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 속은 바로 그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됩니다. 눈은 뛰어난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가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져도 눈 아래 땅 표면의 온도는 영하 1, 2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는 달팽이, 민달팽이의 알, 응애, 진딧물 등 다양한 해충의 알이나 번데기, 성충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그들은 포근한 눈 이불 아래에서 추위를 피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다가 봄이 되어 땅이 녹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먼저 활동을 개시합니다. 결국 겨울 동안 눈을 방치한 텃밭은 다른 밭보다 훨씬 높은 밀도의 해충을 안고 봄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초기 방제의 실패와 농약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토양 병원균 증식의 최적 조건을 만듭니다. 해충과 마찬가지로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원균들, 특히 곰팡이류 균사들도 흙 속에서 겨울을 납니다. 이들 역시 극심한 추위에는 약하지만 눈이 덮여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과습 상태입니다. 축축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토양은 뿌리썩은병, 모잘록병, 균핵병 등 토양 전염성 병원균들이 증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겨울 내내 눈 아래에서 세력을 키운 병원균들은 봄이 되어 작물을 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뿌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시들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작물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겨울 동안 눈 밑에서 번성한 병원균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눈을 방치하는 것은 내년 농사를 위협할 병원균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배양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8번째 문제는 단단한 빙판층 형성으로 인한 뿌리 질식입니다. 겨울철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눈이 온 뒤에 기온이 잠시 올라 눈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밤이 되어 기온이 급강하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녹았던 눈이 다시 얼면서 텃밭 표면에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층, 즉 빙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빙판은 앞서 말씀드린 산소 공급 차단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비닐보다 더 강력하게 토양 표면을 밀폐시켜버리기 때문이죠. 월동 중인 작물이 있다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이 단단한 빙판은 봄이 되어도 쉽게 녹지 않아 오랫동안 밭을 차갑게 유지시키고 밭을 갉거나 두둑을 만드는 등의 봄 농사 준비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깨려고 하면 흙까지 덩어리로 떨어져 나와 토양 구조를 망가뜨리기 일쑤입니다. 눈보다 더 무섭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빙판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9번째, 불균일한 해빙으로 인한 국소적 과습을 유발합니다. 텃밭이라고 해서 모든 곳의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과 그늘진 곳, 바람이 막히는 곳과 트인 곳에 따라 눈이 녹는 속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이로 인해 어떤 곳은 흙이 뽀송뽀송하게 말랐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눈이 쌓여 있거나 녹은 물이 고여 질퍽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과습한 지역은 토양 병원균의 온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흙이 떡처럼 뭉쳐서 봄의 밭을 준비할 때 작업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물이 고여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지온 상승이 더욱 늦어져 파종 시기를 맞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체 밭의 상태가 균일하지 않게 되면 작물의 성장 역시 들쑥날쑥해져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최종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텃밭 전체가 골고루 그리고 빠르게 봄을 맞이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눈 관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번째 이유는 텃밭 구조물에 가해지는 손상입니다. 요즘은 텃밭에 나무나 플라스틱, 벽돌 등을 이용해 텃밭 상자, 즉 레이즈드 베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비닐하우스나 활대 터널을 설치해 두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물 위에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눈이 계속 쌓이고 수분을 머금어 무거워지면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물이 휘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내린 습하고 무거운 눈은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주저앉힐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텃밭 상자의 경우 얼고놓기를 반복하는 눈의 부피 팽창과 수축 작용으로 인해 나무 판자가 뒤틀리거나 연결 부위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봄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가진 시설물을 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구조물 주변의 눈은 쌓이는 즉시 치워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11번째, 봄철 초기 작업의 효율성 저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묵은 잡초를 제거하고 퇴비를 뿌리고 밭을 깊게 갈고 두둑을 만들어 비닐 멀칭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텃밭에 잔설이 남아있거나 땅이 질퍽거린다면 어떨까요? 모든 계획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너무 질면 관리기나 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흙이 떡이 져서 고운 흙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작업을 강행하면 오히려 토양의 물리성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눈을 미리 관리해서 밭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골고루 말려주는 것은 봄 농사를 여유롭고 효율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나중에 날 풀리면 다 녹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파종적기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한 해 농사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2번째, 유기물 멀칭의 분해 지연을 초래합니다. 많은 도시농부들이 볏짚, 낙엽, 왕겨 등 다양한 유기물을 이용해 텃밭 표면을 덮어주는 멀칭을 합니다. 이는 토양 수분 유지, 잡초 방지, 그리고 유기물 공급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기물들은 겨울 동안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면서 봄에 작물이 이용할 좋은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눈이 두껍게 덮여 땅이 얼고 온도가 낮게 유지되면 미생물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됩니다. 사실상 유기물 분해 과정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죠. 결국 봄이 되어도 유기물은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분해되지 않은 거친 유기물이 밭을 갈거나 씨앗을 심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톱밥처럼 탄소 함량이 높은 유기물의 경우 봄에 급격히 분해되면서 토양 속 질소를 빼앗아가는 질소 기아 현상을 유발하여 오히려 작물 생육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13번째, 토양 산도 pH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은 약산성을 띱니다. 특히 대기 오염 물질이 녹아있는 산성 눈의 경우 그 산성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내리는 눈이 토양의 산도를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많은 양의 눈이 쌓이고 녹기를 반복한다면, 특히 원래부터 산성에 가까운 토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토양에 공급되면 토양의 pH가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식물의 양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량 원소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 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하고 알루미늄과 같은 독성 물질의 용해도를 높여 작물 뿌리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단순히 얼어있는 물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4번째, 설해 후 급격한 건조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두꺼운 눈은 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토양은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월동 작물들은 이 습한 환경에 적응하게 되죠. 그런데 봄이 되어 기온이 갑자기 오르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남아있던 눈이 빠르게 증발하고 토양 표면이 급격하게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은 과습 상태에서 갑자기 극심한 건조 상태로 환경이 바뀌는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뿌리가 미쳐 마른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 수분 흡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잎은 시들고 생육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온실 속 화초를 갑자기 사막에 내놓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눈을 미리 적절히 관리하여 토양이 서서히 그리고 균일하게 마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작물이 겪는 환경 변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15번째, 들쥐와 같은 설치류의 활동 공간 제공 문제입니다. 앞서 해충의 은신처가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설치류에게도 눈 속은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히 텃밭 주변에
산이나 들판이 있는 경우 먹이를 찾아 헤매던 들쥐들이 눈 아래 터널을 만들어 텃밭으로 침입하기 쉽습니다. 눈 아래는 천적인 새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 통로이자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들은 눈 밑에 숨어서 우리가 심어둔 월동 작물, 특히 마늘이나 양파의 뿌리, 혹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미처 수확하지 못한 뿌리 채소들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줍니다. 봄이 되어 눈이 다 녹고 나서야 처참하게 파헤쳐진 텃밭과 사라진 작물들을 발견하고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텃밭 주변의 눈을 주기적으로 치워주고 다져주면 들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6번째, 잡초 씨앗의 발화 조건 형성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추위가 잡초 씨앗을 죽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잡초 씨앗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도록 진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잡초 씨앗은 일정 기간의 저온과 습기를 겪어야만 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는 저온 습윤 처리 효과를 필요로 합니다. 눈이 덮여있는 환경은 바로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눈 아래에서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저온을 겪으며 발화 준비를 마친 잡초 씨앗들은 봄이 되어 지온이 조금만 올라도 우리가 심으려는 작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왕성하게 싹을 틔웁니다. 결국 겨울 동안 눈을 방치한 행위는 봄이 되자마자 시작될 지긋지긋한 잡초와의 전쟁에서 적에게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준 꼴이 됩니다. 이는 초기 제초 작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17번째, 잘못된 보온 상식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눈은 이불이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볍게 내린 신설은 많은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눈이 계속 쌓이고 다져지거나 녹았다 얼기를 반복한 습설이나 자람에 육히는 공기층이 거의 사라지고 얼음 결정으로 변해 단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열전도율이 높은 얼음 덩어리가 되어 땅의 냉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젖은 소미불이 마른 소미불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조건 눈이 덮여 있다고 해서 보온이 잘 될 것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텃밭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너무 단단하고 무거워진 눈은 오히려 걷어내어 토양이 숨 쉴 수 있게 하고 햇볕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명한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18번째, 제설 작업 시 토양 오염의 위험입니다. 만약 텃밭이 도로와 인접해 있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철 도로에는 결빙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를 대량으로 살포합니다. 이 제설제가 녹은 눈과 함께 텃밭으로 흘러 들어오거나 제설 차량이 튕겨낸 눈더미가 텃밭에 쌓이게 되면 토양의 염분이 축적됩니다.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의 삼투압 작용을 방해하여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염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는 작물의 생육 부진과 고사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제설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중금속 등 각종 오염 물질이 눈 속에 농축되어 있다가 녹으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변 텃밭일수록 경계를 만들어 오염된 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쌓인 눈은 바깥으로 치워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번째, 봄 가뭄 대비 수분 저장 능력 저하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눈이 녹으면 토양에 수분이 많아져 가뭄에 유리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눈의 무게로 다져진 토양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어야 할 흙이 딱딱한 벽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눈이 녹으면 대부분의 물은 땅속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겨울 내내 내린 귀중한 수분을 저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보내는 셈입니다.
이후 봄이 되어 가뭄이 찾아오면 물을 저장해 두지 못한 텃밭은 다른 밭보다 훨씬 더 빨리 건조해지고 가뭄 피해를 심하게 입게 됩니다. 건강한 떼알 구조를 유지하여 눈 녹은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관리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봄 가뭄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이유는 심리적 안일함과 관리의 부재입니다. 하얀 눈이 텃밭의 모든 문제점과 잡초,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농부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텃밭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봄이 오면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겨우내 텃밭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농사는 보이지 않는 겨울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양 속 미생물은 활동하고 있고 병해충은 겨울을 나고 있으며 토양의 물리성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봄이 됐을 때 이미 손쓰기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뒤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주기적으로 텃밭에 나가 눈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작은 부지런함이 결국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겨울눈이 사실은 토양을 압박하고 봄을 늦추며 병해충의 온상이 되는 등 우리 텃밭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0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핵심은 방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는 20-30cm 이상의 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빗자루나 넓은 판자를 이용해 가볍게 걷어내 주세요. 특히 월동 작물이 있는 곳이나 텃밭 구조물 위에는 눈이 무겁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치울 때는 흙이 파이지 않도록 표면만 살살 걷어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 작은 수고 하나가 토양의 호흡을 돕고 지온 상승을 앞당기며 병해충 밀도를 낮춰 건강한 봄 농사를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텃밭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텃밭 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내용 외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